오늘은 메리츠 금융 지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메리츠 금융 지주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유가 없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다른 금융주들 대비해서 주가도 많이 못 오르고, 그리고 갑자기 주가가 급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주가가 갑자기 요날 한 8%, 9% 급락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오늘도 주가가 한 마이너스 2%.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옆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다가 옆으로 행보하더니만 갑자기 주가가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는 듯한 모습.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서 많이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오늘은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 관련돼서 요거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 추이를 보면 메리츠 금융지주는 플러스 4.5%, 그리고 전체 은행 ETF 기준으로는 플러스 52%, 증권 ETF는 거의 플러스 100%, 2배가량 상승했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플러스 28%. 상대적으로 메리츠 금융지주도 같은 금융주인데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못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현타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메리츠 금융지주는 주가가 많이 못 오르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다른 금융주들이 오를 때는 같이 못 오르고 그리고 빠질 때는 같이 떨어지는 그런 암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최근에 메리츠 금융지주의 부회장이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때까지 너무 잘했다, 너무 잘해서 주가가 지금 더 오르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번 3분기 컨콜에서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은 지난 3년간 메리츠금융지주는 체질 개선이랑 선제적 주주 환원, 선제적으로 주주 환원을 잘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먼저 정상화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많이 못 오르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올해 상법 개정, 1차 상법 개정, 2차 상법 개정,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이 눈앞에 앞두고 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따라서 금융업종들 전반적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메리츠 금융지주는 이전에 이미 재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못 오르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이야기도 메리츠 금융지주는 충분히 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저는 지난 3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메리츠 화재랑 메리츠 증권을 이제 본격적으로 자회사로 편입을 하고 통합을 했죠. 그때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메리츠 금융지주는 플러스 거의 1000%, 10배거를 달성했습니다. 근데 은행, 증권, 보험 얘네들 같은 경우는 겨우 2배가량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리츠 금융지주랑 거의 10배 이상 가량 차이가 났었죠. 그래서 이번에 컨콜에서 메리츠 금융지주의 부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주주 환원에 대해서 진심이었다라는 거는 지난 오랫동안 투자를 했던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말씀을 하신 게, 최근 시장 자금이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 반도체 중심의 자금 쏠림 현상을 꼽았습니다. 요것도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해요. 최근에 주가 상승을 보면 반도체 ETF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죠. 상대적으로는 금융업종들이 오르고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이 못 오르고 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올해 4월달, 올해 6월달 요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증권주들, 은행주들은 많이 올랐는데 메리츠 금융지주가 요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제적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이 못 올랐고, 이번에 지금 주가가 오를 때는 반도체 위주로 상승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못 올랐고, 최근에 주가 하락은 메리츠 금융지주도 같이 떨어지고 있어서 주가가 안 좋다, 요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번에 메리츠 금융지주가 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또 새롭게 발표를 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2022년도부터 그때부터 계속해서 발표를 했죠. 22년도 11월 달에 그때 발표해서 23년도부터 25년도에 연결 단기 순이익의 50%를 주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때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23년도부터 해서 메리츠 금융지주는 진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요 덕분에 많이 올랐는데, 근데 이번에도 또 한 번 약속하겠습니다. 이전과 같은 연결 순이익의 50%의 중기 주주환원 지속, 26년, 27년, 28년도 50%의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시장의 예상치는 요거보다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전과 같이 50%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새로운 거는 없다, 그냥 기존이랑 똑같다, 요런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실망 매물로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얹어서, 이전에는 요런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주주 환원 요런 변동될 수 있음이라는 그런 문구가 없었거든요.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게 포함이 됐습니다. 주식의 저평가가 심화되는 경우 원칙을 상회할 수 있다. 요거는 좋은 말이죠. 원칙보다 더더욱 주주 환원을 잘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M&A 등 대규모 투자 기회가 주주 가치를 극단적으로 높일 경우에는 주주 환원율이 변동될 수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 대신에 M&A와 같은 대규모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는 법률과 규정에 제한이 있거나 금융당국의 규제가 있을 경우 원칙을 하회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조금 꼬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M&A 등 대규모 투자 기회가 주주 가치를 극단적으로 높일 경우 주주 환원율은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금융주들이 이때까지 해온 행보였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주들은 안전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곡간을 계속해서 채워놨어요. 배당도 안 좋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안 좋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외형 확장을 적극적으로 단행을 하게 됐죠.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이런 애들을 포트폴리오에 본격적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지주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리츠 금융지주도 마찬가지로 이런 M&A를 하면서 새로운 자산운용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금융주들을 잘 서로 편입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좋기는 하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우리들한테 당장 자사주 매입을 하든지 배당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환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최근에 매물출의 원인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금융당국의 규제가 있을 경우 요거 같은 경우도 2020년도 코로나 때 그때 우리나라 은행들이 배당을 주고 싶어도 못 줬습니다. 금융당국들이 너희들은 안전자본을 채워놔야 된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경제가 위급할 때는 배당을 주지 말고 안전곡간을 채워놔서 산업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배드뱅크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좀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라 라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리츠 금융지주도 앞으로 50%의 주주 환원을 약속을 했지만 요런 변동이 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 때문에 혹시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증권사들의 레포트들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 이번 11월 17일 날에 메리츠 금융지주의 이번 3분기 컨콜 그리고 중기 주주 환원에 대한 약속 요 부분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는 신선함은 없고 예측 가능성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번역한 영문 레포트도 이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외국계 증권사들은 이런 것들을 받고 이러한 영향 때문에 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했겠죠. 그러면서 매도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도 신한투자증권에서 하향을 했는데, 기존에는 14만 9천 원이었던 게 조금 낮췄습니다. 2% 낮춰서 14만 6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웬만하면 목표 주가를 낮추지가 않아요. 목표 주가가 지금 주가보다 높을 때는 요거를 웬만하면 낮추지가 않습니다. 다른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목표 주가를 7.14%나 늘렸고, 미래에셋증권도 늘렸는데 신한투자증권은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런 거에 대한 영향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런 중기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5년 7월 22일 날 메리츠 금융지주가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2022년도 11월 달에 그때 23년도에서부터 25년도 중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약속 그거를 발표했었는데 요때는 좋았다. 근데 요게 올해 끝나죠. 그리고 26년도는 장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요런 이야기를 미리 얘기했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 수익률이랑 요구 수익률 요 두 가지만 봤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COE라고 하는 요구 수익률을 10%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10%보다 자사주 매입 소각 수익률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면 메리츠 금융지주는 자사주 매입을 하고 이거를 소각을 한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초반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부 투자 수익률이랑 주주 환원 수익률을 비교하겠다. 갑자기 이때까지 없었던 내부 투자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타났습니다. 내부 투자 수익률 마찬가지로 앞서 보신 것처럼 M&A 같은 거를 이야기하죠. 주주들한테 환원한 거보다 M&A를 통해서 투자 수익률이 높다라 그런다면 돈을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때까지의 은행들, 이때까지의 금융사들이랑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고 해석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메르츠금융 지주는 최근에 총 주주 환원율에 있어서도 다른 금융사들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KB은행, 신한지주, 그리고 을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이런 애들 보면 총 주주 환원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20%대 정도밖에 없었던 게 이게 차례대로 올라가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도에는 KB금융, 신한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50%에 육박하고 카카오뱅크 또한 50%대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27년도 들어서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총 주주 환원 수익률로 봤을 때는 배당 수익률이 한 5.5%, 5%대 나오고 있고 자사주 수익률이 한 3%대 정도 나와서 토탈에서 합쳐보면 한 8.8%, 9%, 낮아도 한 7%, 8%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 주주 환원 수익률은 주가가 오른 부분은 또 빠져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을 때 EPS가 늘어나죠. 근데 주가라는 거는 EPS 곱하기 PER이니까 PER이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EPS가 늘어난 부분을 생각했을 때 주가가 오른 거 그것만 반영을 했지 본격적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 아니면 상법 개정 아니면 배당이 높아서 주가가 오르는 거 이런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8% 9%의 총주주 환원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메르츠금융 지주의 상대적인 좋았던 점이 조금 빛바랜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의 총주주 수익률도 메르츠금융 지주는 2013년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었는데 근데 최근의 모습은 국내 금융주들 대비해서는 조금은 상대적인 우위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25년도 한 7월달 그때까지의 추이이고 지금 11월달이죠. 그래서 요거가 더더욱 올라갔기 때문에 요 격차가 많이 감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르츠금융 지주가 왜 50%의 중기 환원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을까? 이 부분을 또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저는 실적이랑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메르츠금융 지주의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올해가 전년도랑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내후년도도 오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오르지는 않는다라고 증권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증권사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되는 수익률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거의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올해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증권주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의 실적이 진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보험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아요.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9.5%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오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오르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는 저는 지난 영상에서 4월 2일 날 증권주들이 좋다. 보험보다는 증권주들이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증권 45,800원, 한국금융지주 74,900원, 키움증권 128,800원. 이때보다 지금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했죠. 거의 2배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올렸을 때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부동산 PF 이때까지 안 좋았었던 게 상각이 됐었던 게 환원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상법 개정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증권주들이 훨씬 좋을 것이다. 근데 반면에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하락을 하면 별로 보통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근데 메르츠금융 지주는 증권이랑 보험 둘 다 들어가 있죠. 메르츠화재랑 메르츠증권이 들어가 있는데 메르츠화재가 상대적으로 안 좋고 메르츠증권이 좋으면 이런 것들이 조금 균형을 이루면서 실적은 그렇게까지 많이 못 오를 수가 있다. 근데 증권에 몰빵이 되어 있는 한국금융지주랑 키움증권은 오르고 반면에
보험에 몰빵이 되어 있는 DB손보랑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실적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죠. 22년도에서부터 23년도, 24년도 이때 올라갈 때는 금리가 오르면서 보험주들이 이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25년도 들어서는 증권이 오히려 매출 기여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단기 순이익 기여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커지겠죠. 이거는 주가로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었죠. 23년도, 24년도 이때는 보험주들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근데 25년도 들어서는 증권주들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보이고 있고, 메르츠금융 지주는 근데 요 두 가지가 합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까지 못 오르고 있는 거고, 요런 부분들이 단기 순이익의 50%만 주주 한원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결과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르츠금융 지주가 안 좋으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메리츠금융 지주는 여전히 주주 환원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23년도 그때부터 해서 자사주 매입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배당도 많이 주고 있었습니다. 24년도도 마찬가지고 25년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24년도는 총 주주 수익률이 78%였고 올해는 그렇게까지 오르지는 못하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메르츠금융 지주는 진짜 명불허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아직까지 그러니까 주주 환원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23년도에도 총 주주 환원율이 51%, 24년도도 53%, 올해도 50%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내후년도, 내내후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6년도도, 27년도도, 28년도도 총 주주 환원율은 50% 이상, 전체 자사주를 소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메르츠금융 지주는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팝업으로 이렇게 띄워놓고 있어요. 중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자랑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관련돼서 질문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이런 거는 메르츠금융 지주의 재평가가 이때까지 이미 이루어진 부분, 그리고 최근에는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 부분, 결국에는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금융주들도 메르츠금융 지주의 모습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원래 이때까지 잘해왔었던 메르츠금융 지주가 훨씬 더 시장의 주목을 다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가가 지금 계속 뭐 떨어지고 있고 막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메르츠금융 지주가 뭐 돈을 못 벌고 주주 하나는 안 하겠다 이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에 크게 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